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허명한 박사님과 함께 지금 현재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엿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. 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예, 권력 구조에 대해서 엿본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대단히 우리가 뭐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우리 허 박사님이 약간에서부터 뭐 기존 행정고시 끝나고 청와대 근무, 국무총리실 근무, 그다음에 행자부 근무, 그래서 하여튼 공직 생활을 계속 권력 주변에서 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그런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사람들이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이 토사구팽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도 가만히 보면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게 소설을 쓰자면 그러면은 얼마 전에 위태로웠던 김현미 장관이 추미애 장관을 장관의 그 침몰을 업고 다시 부활하느냐 좋은 의미로 이거 참 종교에서 쓰는 부활을 여기다 씁니다. 그런 문제를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소설인데 소설이라 그러지 말고 이런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그 권력 구조가 어떤 거냐. 뭐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이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권력에서 그다음에 사마귀 전법 그래가지고 어쨌든 같은 편이라도 센 사람이 그 같은 편 중에서도 약한 사람을 잡아먹어야지 사는 게 권력이라잖아요. 그렇죠. 권력은 뭐 부장 안에도 못 나눈다고 하니까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있는 지금 그 취할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네 가지인 것 같아요. 첫째는 그 유야무야 끝날 수 있다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될 수도 있다. 구속. 하여튼 뭐 어쨌든 아니 범법행위가 있으면 구속될 수 있다. 그 다음에 장관 사퇴가 될 수도 있다. 또 하나는 이분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분의 꿈은 뭡니까? 우선 서울시장이잖아요. 1차는 서울시장. 서울시장 되면 그 다음 꿈은 뭡니까? 대통령도 올라가겠죠. 네. 이분은 공식적으로 여기 보십시오. 자, 토사구팽이 과정 추미애에서 이게 언론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런 얘기입니다. 추미애 서울시장 그는 문 정권의 성골이었냐 진골이었나? 아니 뭐 저희가 뭐 소설성이 절대 아니라 이런 얘기가 본인 의사도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객관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시장을 어쨌든 저 생각에 요번에 여론에 의해서 서울시장은 당분간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. 아까 네 가지 중에 서울시장 포기, 장관 사퇴, 구속, 그 다음에 유야무야 끝난다. 유야무야 끝나려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의 어떤 정권 핵심에서 대통령까지 밀어줘야지 이게 이제 여론을 주저앉힐 수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 허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게 통상 이런 경우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 고도의 정치 행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거는 한마디로 정답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정치라는 게 대통령이라 해서 대한민국 정치 돌아가는 상황을 모두 다 안다.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.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은 대통령은 전부 다 알고 아니겠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정치라는 거는 오직 신만이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인간이 그걸 다 할 수는 절대 없어요. 그렇습니까? 신의 영역입니까? 그거 참 미묘한데요. 그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걸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유스럽게 부담 없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다 정치나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언론도 대한민국 국민은 다 전문가입니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드러나는 행동들을 보고 그 실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물 밑에서 어떤 그 추측을 할 수 있죠. 소금물 물을 많이 마신다고 저 소금 먹었다 하는 걸 우리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나는
정표 이런 것들을 보고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는 이런 게 또 소위 요즘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건데 추미애 장관은 이제 드러난 게 어제 페이스북에 또 구체적으로 글을 썼죠. 저도 이제 유심히 읽어봤는데 역시 여전히 이 초점을 못 잡고 있다. 저는 그래 봐요. 그 사이에 이제 김현미 장관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뭐 저도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사법고시 출신들 이 법조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. 왜냐 모든 일을 법으로만 해봅니다. 법으로만 재단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일이라는 건 법 외에도 윤리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고 감성이 있고 감성도 있고 아주 복합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렇습니다. 이 율사들은 모든 걸 법으로만 딱 봐버려요. 아주 시야가 좁아집니다. 지금 이 경우도 왜 추미애 장관, 추미애 판사 출신 아닙니까? 그리고 아주 권력도 셌죠. 왜 자기 아들을 두고 저렇게 국민들 감정이 이렇게 되는지를 아직도 포인트를 못 잡고 있어요. 어쩌냐게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고도 이 양반이 역시 율사의 한계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건데 법적으로 봐서 저분 뭐 6월 25일 날 당직 사병이 안 왔다. 그렇게 해서 탈령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대위가 와가지고 휴가 조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아프면은 전화해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. 휴가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. 그러면은 알았습니다. 뭐 필요한 서류 보완하세요 하고 형식적으로 또 뒤에 다 갖췄습니다. 이게 통상 업무 처리하는 건데 서류 결제 안 났다고 아빠 죽는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. 그게.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죠. 못난 부모 있는 집은 뭐 그런 거 꺼낼 수도 없는 짓이지만. 그럼요. 못난 부모가 어디 전화해가지고 맞아 죽으려고. 그렇지. 근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미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유선으로 전화해가 허가를 받고 사후에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가 우린 다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법적인 사고죠. 하지만 국민들이 보면은 윤리, 도덕, 정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되나? 당장 그거 이야기 아니에요. 그렇지. 법에는 맞다. 법적으로 맞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그때 2017년이면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서서히 시퍼렇게 온통 적폐청산해가지고 이명박근혜 정부 막 싸그리 잡아놓고 할 때 아닙니까? 특히 저는 그 부분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살하게 만들었잖아요. 쿠데타를 했다고 택도 아닌 짓을 한 거예요. 그거는. 그게 뭔 쿠데타입니까? 그 뒤에 다 기소해가지고 재판 다 무죄 나왔어요. 어느 놈이 책임집니까 이거? 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는. 그 이재수 장군 대북 전력에서 유능한 장군을 자기 스스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끊게 한 엄청난 우리 전력 손실을 일으킨 거죠. 이적 행위입니다. 이거는 저는 아주 그런데 그런 기무사령관도 뭐 없이 그냥 잡아놓고 기무사가 쿠데타를 했다고 택도 아닌 소리 해가지고 전부 무죄 나온 그 짓거리를 벌리고 있을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입니다. 당 대표가 저도 그 정권 초기에 청와대 근무해봤지만 정권 초기에는요 산하 그 공직자들 관련되는 사람들을 어딘지 여기에 줄 좀 잡아보려고요. 붙으려고. 예. 전화만 하면은 전화 보고 해도 될 걸 내 가서 보고 갈게요 한다고요. 대면 보고. 그렇지. 그래 들어와가지고 명함 주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래가 다음 그걸로 연줄 삼아가지고 또 만나고 밥 한 끼 합시다, 소주합시다 이렇게 가는 게 통상 그 패턴인데 정권 초기에 당대표실에서 전화하는데 어느 놈이 그냥 째찍하게 받습니까? 정말 옛날 이야기 뻗대기 일러서가 충성하고 전화 받을걸요?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 이해됩니다. 그렇게 그게 현실이에요. 현실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오. 우리 대표님 아드님이 그래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. 거기 어느 놈이 안 돼 데려와서 결제 받고 가. 정신 나간 놈이에요. 그게 지금 온통 잘못하다가 다 적폐청산이라고 구속시키는 판국에. 그러니까 추 장관은 추 대표 입장에서는
자기는 정상적으로 그저 애 키우는 군대 보낸 엄마로서 그 안타까웠게 물어보라 하게 했다 할 수는 있죠. 이거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지만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매선까지 하고 지금 말이 당대표하고 이런 사람이 어제 밤에 올린 페이스북에도 아직도 정치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. 법상으로 뭐가 문제 있냐. 서른이니 뭐 지금 정청래니 뭐 김치찌개 주문한 거 빨리 가져오라 한다고 그게 뭐 압력입니까?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. 국민들의 감정, 정서 이런 거를 오로지 가진 자 입장에서 해요. 진짜 이 사람들 수구 꼴통 기득권 세력이고 정의라는 건 강자의 이익이다. 이거지 무슨 정의 뒤에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개뿔 같은 소리죠.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. 예. 이거. 하여튼 팩트는 그렇다 치고 네. 팩트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오늘 괜히 내 흥분하네. 아니요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흥분할 만해요. 국민들 열받지 또 우리나라 애들한테 군대 가는 애들한테 그렇게 못 그럼요. 해주잖아요. 네. 열받지 뭐 말은 못해도 정말 이게 같은 대한민국 아버지 엄마로서 누구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누구는 못 해주고 이게 조국이나 뭐나 아니 아빠 잘 만나가지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? 아빠 찬스 하지만 엄마 찬스 그 못한 이 일반 청년들요 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나도 한번 이 세상 태어났으니까 어딘지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. 그렇죠.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박탈감을 줍니까?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이 기대가 상실되는 좌절감.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여기서 나가 떨어져요. 아니 보수가 이때까지 그게 그런데 교만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. 돌아선 거 아닙니까? 예, 예. 그것 때문에 다 돌아선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법이고 뭐고 아니 법을 어겼으면 전에 보수들은 법 어겨서 미안합니다 소리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잖아. 교육이 안 된 거예요. 참 니들이 판단이 잘못이다 이렇게 예, 얘기하는 거 예. 아닙니까? 자, 근데 이제 팩트는 그렇다 치고 팩트는 뭐 국민들이 다 아는 거니까 그건 뭐 뻔한 얘기인데 자, 이게 이제 우리 허 박사님이 이제 청와대 근무하고 그 정치권 주면서 공직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거 판단하셨습니다. 제가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거 언론이 키우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전에 보면 정의연이라든지 또 뭐 1년에 아까 우리가 김현미 이제 장관도 얘기를 할 텐데 김현미 장관 세상의 정책을 23번 실패를 했는데 아직까지 장관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리고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허 박사님 집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지금 망가돼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았고 남편 체면 아버지 체면 말도 안 돼가지고 요즘 자괴감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지금 자기 자본 한 50억 들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게 이 부동산 문제는 그렇죠.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지금. 그게 현실인데 그렇게 망해도 아무 소리 안 해. 그런데 이 김현미 장관은 막아줘. 대통령이 여기 보니까요. 끝에 보니까 뭐냐면 그 지지층 흔들 문 대통령 집값 문제 메시지를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 그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안 나서도 되는데 아주 촘촘하게 얘기를 해줬다 이거야. 그거는 결국은 김현미라는 사람을 지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애끼는 거죠. 네, 애끼는 거지. 이거를 보면은 추 장관도 지금쯤 뭐 누군가가 와서 이거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나올 법한데 지금 아직 안 그렇게 하거든요. 이게 결국은 뭐냐면 권력 내부에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마귀 전법, 동정포식, 이거를 그 내에서도 네 편 내 편을 따져가지고 강도를 따져가지고 당연히 안에도 있죠. 그런 거 아닌가. 김현미 장관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이 각별하죠. 저가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을 때도 같이 근무를 했죠. 두 분도 있고 또 같은 그 동지니까. 그 당시 추미애 장관은 그때 열린 우리 당하고 새천년민주당 이렇게 대립이 돼 있었을 거예요.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그 앙금이 커요 자기들도.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탄핵
그 찬성하고 노 대통령에 대한.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뭐 삼보일배 해가지고 높은 구두 못 신는다고 어제 페이스북에 그걸 써놨던데요. 그 어떤 정치적인 계보로 따지면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현미 장관이 더 짙겠죠. 그러니까 23번을 망해도 안 자르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문 대통령이요. 제가 보면은 뭐 이런 소리 하면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뭐라 하면 국정을 수행할 역량이 안 되는 분 아니냐. 저는 이런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받습니다. 뭐 의도적으로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물론 김현미 장관 청와대 비서관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고락을 같이 한 동지지만 온 국민들 대깨문이든 나발이든지 간에 전 나라에 그냥 집값 전세값 다 올려놨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대통령이면은 엄청난 그게 정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죠. 그렇죠. 이거 어떻게 잡았을까? 그러면은 좀 바꿔가지고 잡아봐야 되겠다 하면은 그 제일 첫 단추가 사람을 바꿔줘야 돼요. 그렇죠. 국토부에 차관이야, 차관보안부 실장, 실국장들 다 이래 있지만 지금 장관이 이런 식으로 결제해가지고 해온 거에 대해서 어느 누가 결제 바꿔가지고 장관님이 이렇게 하시죠. 이 관료의 속성은 한 입으로 두 말을 못 합니다. 이걸 하자 하다가 그 얼굴로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못 해요. 다른 걸로 하자 이렇게. 예. 그래서 그 계기가 있어야 돼요. 그 계기가 뭐냐면은 개각이죠.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. 수장이 바뀌는 거. 예. 김현미 장관을 뭘 나쁘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? 23번 내도 그냥 오히려 다 떼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실감, 좌절감을 가집니까? 그러면은 정말 생각을 한다면은 또 다른 그냥 참 초야에 묻혀 있는 좋은 분들을 모셔와야 돼요. 이게 꼭 그 집회만 설라니까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. 그런 분들 모셔와가지고 이 자리 맡아가 한번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 사람이 관료들하고 또 태워놓고 이야기를 하죠. 김현미 장관도 열심히 했습니다.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게 좀 빠진 것 같고 어떻습니다 하고 하나의 계기가 돼요. 그러면 또 이 정책이라는 건요. 제가 항상 강의할 때 하지만 the only best라는 정책은 절대 없습니다. 아, 그럼요. 항상 차선책, 삼선책, 사선책, 차차선책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. 그럼 선택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또다시 보완을 하고 하는 게 항상 이 순환고리입니다. 정책이라는 게. 그럼 김현미 장관이 여태까지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바톤 터치를 내가 다른 분이 와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. 그 궁극적인 목표는 집값, 전세값 안정이죠. 수요 공급에 맞추게 함으로써 하는 이런 쪽으로 김현미 장관도 하나의 소모품으로 써줘야 돼요. 문재인 대통령도 나라를 위해서는 소모품으로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대통령. 뭔 지가 끝까지 다 한다고 그렇게 해요. 그럼 김현미 장관도 적절하게 바꿔줘야 됩니다. 근데 지금 난데없이 지금 여기 이야기했듯이 추미애 장관이 뭐 완전 또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바람에 김현미 장관은 완전 쏙 들어가 가만히 있거라 막. 욕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 서울시장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그러네. 안철수 이런 사람도 자기가 서울시장 나온다 하니까 추미애 장관은 쉽더라고. 그 추미애 장관의 백이 대통령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는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 백이 아닌 것 같고 정말 백은 김현미 장관인데 실패하는 걸 감싸는 거 보면은 안철수도 그냥 막상 추미애가 센 것 같으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. 예, 안철수 장관이 아니라 안철수 그 대표 대표도 추미애가 자기랑 서울시장에서 맞붙을 것 같으니까 미리 김 빼느라고 추미애 장관 백은 대통령이다. 추백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장난해서 그런 거 아니고 똘똘마리로 가야죠.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사람 용인술이 이래서 되겠느냐.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또 이 안에서도 정말 이 사람이 좀 추잡스럽다고 그래야 되나. 이거 뭐 인간이 그렇게 살아도 되냐 이런 생각인데 아니 나하고 조금 가까운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고 그러면 나보다 조금 먼 사람은 죽고 나면 추미애 장은 솔직히
이제 서울시장은 당분 끝난 거 아닙니까? 그럼 정치적인 생명 끝났다 봐야 되거든요. 차라리 강정구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나중에 국회의장이나 한 번 노리는 게 낫지. 그건 끝난 사람인데 이거를 그냥 이걸 안 감싸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적이 안 끝난 거 아니거든요.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은 끝났잖아요, 벌써.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현민은 상대적으로 안 끝나니까 이런 용인술, 이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해 보는 건 똑같이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정말 국민들한테 피해 주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이런 용인술을 발휘하느냐. 그게 아니죠. 네, 오로지 이런 뭐 다음 재집권을 위한 오로지 초점이 힘없는 백성들이야 도탄에 빠져서 나자빠 지든 말든 우리 세력들이 재집권을 하면 된다. 이게 더 초점 아니냐. 저는 그래 봅니다. 불쌍한 국민들. 네, 참 안타까워요. 이게 어차피 이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하는 분들 그분들 이 페이스북에 나오는 글 저도 이제 잘 봐요. 네. 저는 저 한겨레 신문이나 다른 보셔야지. 이렇게 보면은 올바른 걸 저는 추구를 하죠. 맞는 주장하는 것도 많습니다. 검찰 개혁도 해야죠. 검찰청에 가가지고 블랙아웃 조사받고 한번 재판 받아보십시오. 아니 저는 대표적으로 성질나는 게 검사가 찢고 뽑고 해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그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어요. 근데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? 아무렇지도 않죠. 이 말이 됩니까 이게? 오히려 뭐 요즘 승진도 한다고 그러대. 그러니까 저거 조작하고 왕 다가 물어가지고 막 사람 한번 재판 받으면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. 돈 나가죠, 스트레스 받죠, 시간 뺏기죠, 막 오만 개 밥맛도 없어요. 그렇게 했는데 재판 결과 무죄가 나왔다. 그 새끼는 어떻게 됐어? 잘 나간다. 그걸 보고 어느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동의 안 할 사람 없어요. 그렇죠. 근데 그 검찰 개혁이야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걸 모든 빌미를 내세워가지고 뭐 지금 보니까 어제 페이스북 글도 뭐 결론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나왔는데 검찰 개혁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까? 그럼요. 예. 뭐 조국 전 장관도 작년 이맘때 그냥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 하다가 뒤지게 혼나가 그냥 쫓겨나 버렸는데 백성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. 백성 이기는 정권이 없다. 오늘 결론. 백성 이기는 정권 없다. 용인술, 이제 뭐 사람 임명하고 이런 거 좀 사마귀전법으로 네 편 내 편 좀 가르지 말고 네. 가까운 내 편만 살리자고 그러지 말고 결국은 그때 백성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하면 백성 눈에 눈물만 더 내게 만든다.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누굽니까 연세대 김우식 총장 그분을 비서실장으로 보수 세력이라 하지만 불러왔잖아요. 전두환 대통령이든 박정희 대통령이든 이런 대통령들의 그런 통 큰 어떤 모습 지금도 뭐 보수 그 세력이나 뭐 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아니면 밥 먹자 해가라도 한번 좀 균형 잡히게 한번 해주십시오. 제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하려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자꾸 포용을 해가야 되는데 잔소리 하는 사람 꺼져. 몇 편만 데려와가지고. 우리 허명한 박사님도 한번 불러서 좀 경험이 다 하고 지금 아주 객관적인 얘기하고 정확한 얘기하고 공평한 얘기하고 정의로운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게 다 갖춰진 우리 허명한 박사님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홍영학 TV에 허명한 박사님 나오는 거 이거라도 한번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. 자 오늘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. 예.